자, 얘가 왓이 맞나요? 라고 물었을 때는 일반적으로 왓이냐 대시냐 뭐 이런 것들을 따져보셔야 되니까 접속사 관련 문제예요. 맞습니까? 접속사를 올바른 모양의 접속사를 쓰셨나요? 라고 묻는 문제가 되는 거고 자 일단 이 아이의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뭔 말이냐면 왓이라는 아이가 만드는 절은 때려 죽여도 무슨 절밖에 못 만든다 그랬지? 명사절. 형용사절을 만드는 경우가 없습니다. 왓이라는 아이는. 그럼 얘는 무조건 명사절밖에 못 만든단 말이야. 그러면 what부터 what will draw you into the rhythm of nature and bring out your natural instinct까지가 얘가 한 덩어리의 명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가 어머 선생님 do라는 동사가 나왔으니까 do의 목적어 자리니까 여기가 명사절이 돼야 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 이렇게 동사가 먼저 왔으니까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애가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맞잖아요. 이게 속기 쉬운 거라고요. 그 말은 요 왓절이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냐면 do의 목적어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얘가 맞아요. 지금 한 설명이. 맞습니까? 그런데 자 보세요. 문장 시작이 어딥니까? do부터죠. 그럼 얘 뭐예요? 동사죠? 동사 다음에 뭐 와야 되죠? 목적어가 와야 되죠? 그러면 whatever라고 시작하면은 이 whatever가 목적어예요? whatever가 만드는 절이 목적어예요. 그러면 whatever 다음에 주어 동사가 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주어 동사 어디 있어요? whatever 절 안에서 주어와 동사를 찾아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whatever you do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얘가 무슨 말인 건 둘째치고 주어 동사 찾아보세요. 뭐가 주어예요? you가 주어고 얘가 동사.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요? 목적어가 돼야 되네요. 맞습니까? 그래요? 근데 what 다음에 이걸 ever라고 하지 말고 what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what이 목적어가 되는 거 맞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what 다음에 명사가 왔다고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볼까요? What jobs you do라고 했다고 칩시다. 주어 뭐예요? 동사? 목적어 어디 있어요? 요게 목적어죠. 맞아요? 그래요? 여기에다가 ever만 붙여놓은 것 뿐입니다. 여기에다가 ever만 붙여놓은 것 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ever가 들어가서 뜻이 좀 달라졌을 뿐인 거예요. 따라오셨나요? 자, 첫 번째 문장에서 목적어는 어떤 거라고요? 얘가 목적어가 됩니다. 맞죠? 두 번째 문장에서 목적어는 뭐가 돼야 되는 거죠? whatever jobs까지가 목적어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따라오셨어? 예빈이 알겠어? 자, 그럼 다시 올라가셔서 whatever activity you want to do에서 주어가 어디 있어요? you. 동사 어디 있어요? want to do가 동사죠? 목적어 어디 있어요? whatever activity가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럼 물어봅시다. 이 뒤에 나오는 거는 목적어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이 want to do의 목적어는 이미 요 앞에 나와 있으니까. 맞습니까? 그럼 이 뒤에 나오는 건 명사여야 돼요? 수식어여야 돼요? 수식어가 돼야 되니까 얘는 뭘로 바꿔야 돼요? that이라는 관계사절을 써서 형용사절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 말인지 따라오셨어요? 요거 진짜 많이 속입니다. 어떻게도 속이냐면 이런 식으로도 속여요. 우리 저번 시간에도 했던 것 같은데 명사 다음에 명사 동사를 주면
여기 요 자리에는 뭐가 있다고요? 뭐가 생략됐다고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된 거죠. 맞습니까? 여기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있다는 얘기는 이 절 안에 목적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자, 걸 명사죠. You like 그랬어요. 명사 동사죠. 명사 다음에 명사 동사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명사 동사면 여기에 뭐가 있는 거라고? 목관대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목관대가 있는 거니까 여기 이 관계사 절 안에는 목적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라고요. 있는 건데 생략하고 안 쓰는 것뿐이라고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도 나오냐면요. 이렇게 내요. 예를 들어서 요게 like가 맞아요. you are liked가 맞아요. 이런 식으로 물어요. 얘는 뭔 문제야? 능동이 나와서 목적어가 와야 되나요? 수동이 나와서 목적어가 없어야 되나요? 이걸 묻는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능동과 수동을 묻는 문제에서 1차적으로 뒤에 명사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이고 없으면 수동을 써도 좋다라고 얘기한 적 있죠. 그 논리를, 그 원리를 출제자가 역으로 이용한 겁니다. 능수동 골라라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능동, 수동 뒤에 명사 목적어가 있나 없나 이것만 쳐다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딱 봐도 지금 명사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아, 얘는 뒤에 목적어가 나온 게 아니라 어디에 목적어가 있었던 거야? 앞에 목적어가 있었는데 그 와중에 그 앞에 나와야 하는 목적어도 생략하고 안 쓴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따라왔어? 이런 식으로 속입니다, 얘도. 요거 굉장히 속기 쉬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whatever를 보는 순간 반사적으로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 아, whatever 절이 어디까지지를 묶을 줄 알아야 돼요. 됐습니까? 그럼 whatever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온다면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whatever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whatever부터 1, 2, 2까지가 묶여야 되는 상황이고 그럼 여기가 수식어가 돼야 되니까 이때 그럼 수식어는 뭘 수식하는 말이겠어요? 앞에 나온 명사하고 얘밖에 없죠. 액티버티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이 돼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뭔 말인지 따라오셨어요? 다음 5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5번, 6번, 8번이 많이 틀렸는데 아마 5번하고 6번 두 개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요? 시간이 될까요? 아마 8번은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상난이도인데 아마 여러분들 제가 모르긴 몰라도 선택지에 5번 선택, 8번은 5번 선택지 한번 봐보세요. 코인시던스가 무슨 뜻인지 알았던 사람. 공전 이거밖에 생각 안 하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네. 코인시던스가 무슨 뜻인지 알았으면 이 문제 맞췄을 거예요. 뭔데요? 우연의 일치라는 뜻입니다. 우연의 일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하는 표현으로 what a coincidence는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우연의 일치? 이런 우연의 일치가 이 정도의 감탄문 정도가 돼요. 어머 세상에 이런 우연의 그러다가 야 세상에 이런 우연이 이럴 때 쓸 수 있는 말이 what a coincidence라는 표현입니다. 자, 5번 봅시다. 요거는 제가 보면서 이건 너희들하고 같이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지문이기는 하네요. 자, 빈칸이 들어가 있는 문장을 해석을 할 건데요. 해석을 한번 시켜볼게요. 시키기 전에 누가 저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는 학생 있을까? 한 10분 안 하나요? 과장이요. 서정이가 한번 해봅시다. 빈칸의 요소는 빈칸의 요소는 is 다음과 같습니다. 뭐가 같습니다. 네. 이벤트를 이제 만드는 거죠. make를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일단?
그냥 그러면 어디까지가 목적어예요? A given event가 목적어. 그 다음 뒤에 나오는 overwhelming이 목적격 보어가 돼야 되겠네요. 요거를 해석하는 게 관건일 것 같은데 네. 요거만 해석해 볼까요? 안건이라서 못하고. 한번 해보세요. 틀려도 됩니다. 저기 뭐야? 오버를 overwhelming 압도하는 이런 뜻이에요. 앞도 아니면 서브젝트 물건 아니에요? 물건? subjectively는 주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압도하는 이벤트를 압도하는 이벤트요? 야, what은 뭐라고 해석하니? 원하는 거. 그래, 그러면 만드는 거야. 뭐를? 주어진 사건을 주관적으로다가 압도적인 것으로, 압도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은 뭐래요? 이게 바로 압도하는 거래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됐습니까? 네. 그럼 잠깐만. 빈칸은 추론 문제다, 찾아 쓰는 문제다? 찾아 쓰는 문제. 그러면 여기에서 찾았을 때 항상 찾아서 써야지라는 생각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찾아야지라는 생각까지 하셔야 돼요. 찾아서 쓰는 거라는데 도대체 뭘 찾아야 되지라는 생각을 항상 하시라고요. 자, 무엇을 찾아야지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빈칸에 들어가 있는 문장, 빈칸이 들어가 있는 문장 속에 들어간 단어들입니다. 자, 보세요. 이거를 뭐뭐의 요소는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그냥 주어는이라고 해볼게요. 됐죠? 주어는 바로 뭐래요? 하나의 주어진 사건을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 곧 이거잖아요. 그러면 뭐 고르라는 얘기야? what을 찾으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니? 다시 한번. 주어는 하나의 사건을 압도하고 있는, 이거 좋은 단어예요? 나쁜 단어예요? 나쁜 단어예요. 하나의 사건을 주관적으로 굉장히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굉장히 막 오버웰름이라는 건 막 뒤집어 엎고 뭐 이런 걸 오버웰름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좋지 않은 상황으로 하나의 사건을 좋지 않은 상황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일단 우리가 찾아야 될 정보는 뭐 찾을래요? 뭐가 압도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뭐를 찾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일단 요 단어에 유의해 봅시다. 하나의 사건 또는 overwhelming 요거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으려고 해볼게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따라왔어요? 얘를 이러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뭐게요? 라고 묻고 있으니까 얘를 이러한 상태로 만드는 것 이 뒤쪽에서 이제 그거에 대한 서술이 나올 거라고요. 앞이 됐든 뒤가 됐든.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런 감각이 있었으면 좋겠는 것이 뭐가 있었으면 좋겠냐면 사람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박사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요 문장에 대한 이 뭐예요? 권위자겠죠. 권위자의 말을 빌려서 하고 싶은 얘기를 신뢰감을 주는 겁니다. 제가요, 이 자리에서 야, 영어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귀가 훨씬 더 쫑긋을 거란 말이야. 아닌데요. 좋아. 고마운데, 백상들이 고마운데 서울대 영어교육 교수님이 나와서 얘기하시는 게 훨씬 더 와, 서울대 교수님이 하신 말이야. 저 말이 맞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들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요 사람의 말이 이 사람이 한 말이 곧 이 말하고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한 말에 뭐가 있을 거야? 사건에 해당하는 말이 있을 거고 그 사건을 오버웰름하게 만드는 내용이 여기 있을 거라고요.
그거를 각각 찾아갈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해봅시다. As Dr. John Crystal이라는 사람이 나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 사람 뭐라고 말했어요 나한테? Say someone 누군가에게 말하십시오. Being attacked with a knife 그랬네요. 자, 여기까지만 해서 자, 칼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대. 뭘 알고 있대? 방어. How to defend himself. 스스로 어떻게 어. 방어하는지. 자신을 어떻게 방어할지를 알고 있대요. And takes action. 그리고 뭐 한대요? 조치를 취한대요. 아, 내가 지금 칼로 공격을 당하고 있어.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야 방어가 되고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를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While 전화하는 동안 반면의 정도로 해석을 할까요? 왜냐하면 여기 뒤에 뭐가 나오면 또 다른 사람은 in the same situation 그랬잖아. 그럼 같은 상황에 다른 사람은 이라고 했으니까 같은 상황은 칼로 공격당하고 있는 어떤 사람과 다른 사람에서 이 두 사람을 뭐 하고 있는 거야? 대조하고 있는 거야. 됐어? 그럼 그 사람은 같은 여기 보자. 같은 상황의 다른 사람은 생각하는 거야. 뭐라고 생각해? 난 죽었어 라고 생각한대요. 뭔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이미 포기를 했죠. 난 죽은 것 같아. 틀렸어. 죽었어. 이 사람 뭐야?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스스로를 보호하고 어떤 조치를 내가 취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더래요. 긍정적인 말. 잠깐만요. 그럼 생각해보자. 하나의 사건. 여기서 사건은 뭐예요? 그 칼로 칼로 이렇게 칼로 공격당하고 있는 사건이 있었죠. 네. 그 사건을 overwhelm, 좋은 거라고 그랬어? 나쁜 거라고 그랬어? 나쁘게 만들고 있는 건 뭐야? 지금 나쁜 상황은 이 사람이죠. 마인드요. 이 사람의 마음가짐인가요? 네. 또 읽어봅시다. The latter, 후자가 is the one, 한 사람이래요. More susceptible to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fterward. 그래서 후자가 뭐 하는 사람이 된대요? 좀 더 취약한, 이게 영향받기 쉬운 이런 뜻이에요. susceptible은 알아두세요. 단어 좀 영향받기 쉬운. 단어 좀 많이 외우세요, 제발. 취약한데. 영향하게 많이. 영향받기 쉬운. 빨리 먹고 싶다. 영향받기 쉬운. 자, 좀 더 영향받기 쉽대. 뭐에?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예요. 뭐야? 그냥 쉽게 말하면 트라우마입니다. 이거 하나하나 읽을 때 해석할 필요 없어요. 이건 뭐 이제 뭐라고 디스오더라는 건 무슨 이제 그 뭐라 그러니? 질환 정도로 해석하면 될 거 아니야. 이제 자, 트라우마. 사후에 생기는 트라우마에 영향받기 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It's the feeling that 그랬습니다. 자, it that 뭐야? 이때 강조. 강조. 그럼 뭐가 강조됐어? 얘기요. feeling이 뒤에 게 강조됐다고요? 이때 이때 사이에 들어간 게 강조가 됐겠지? 다름 아닌 feeling이래요. 뭐가요? 당신의 삶이 위험에 빠져 있고 there's nothing you can do. 네가 이것에서 벗어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that's the moment. 바로 그 순간이 the brain begins to change. 뇌가 변화를 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럼 보세요. 당신의 삶이 위험에 빠지고 그곳에는 네가 벗어나기 위해서 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느낌이래요 라고 해요. 여기 지금 강조구문은 아니에요. 강조구문 아니죠. 왜요? The feeling이라고 들어왔으면 얘가 명사잖아요. 명사가 강조구문으로 들어왔으면 주어나 목적어가 강조가 됐다는 얘기인 거지. 네. 그럼 뒷문장 that 뒤에는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뒤에가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안 받아. 안 빠졌어요. 그러면 it은 앞에 나온 내용을 봤고요. 바로 이것이 뭐뭐 하는 감정입니다. 이런 뜻이야. 됐나요? 네. 잠깐만. 여기 이 교수님께서 하고 있는 말을 기준으로 여기에 들어갈 말을 생각하면 명확한 단서는 모르겠지만 일단 필링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이것만 갖고는 답을 고르기가 조금 힘드니까 위를 한번 올라가 봅시다. 자, 위로 가봅니다.
자, 머릿속에서는 무슨 생각하라고요? 일리. 아니요. 요 생각을 하고 가야죠. even 이거와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가는 겁니다. 하나의 사건을 오버웰럼하게 만들고 있는 게 뭐지? 그거 생각하라는 거야. 그럼 위에는 분명히 싸고가요. 진짜 안 그래. 머리 자르셨어요? 왜 이렇게 단짠 그런 거를. 새 사람 같아요. 근데 좀 더 잘 맞은 것 같아요. 왼쪽 배 자, 냉사. 위에서는 분명히 어떤 표현이 등장할 거다. 기분이 하나의 사건과 overwhelming이라는 말이 바뀌어서 올 거다. 밑에서는 우리가 하나의 사건을 뭘로 봤죠? 칼로 위협받고 공격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봤어요. 자, 위에서도 아마 비슷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갑시다. 첫 번째 줄입니다. Victims of a devastating trauma 그랬습니다. 자, 우리 황폐화시키는 트라우마의 희생자는요. 희생자. Never be the same biologically 그랬어요. 절대로 생물학적으로 같을 수는 없대요. 뭔 소리예요? 모르겠어요. 자, 이 사람이 말했습니다. It does not matter. 중요하지 않답니다. 빨리 뽑았어요. 중요하지 중요하지 않대요. 않아요. 되게 특이한 건데 이 문장 해석 한번 해볼래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만약 케이스레스가 뭐예요? ceaseless는 끊임없는 이란 뜻입니다. 끊임없는 테러.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이 아이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일지라도 비로고 아닌데? 뭐뭐라도? if의 뜻이 두 개가 있나요? if의 역할이 두 개가 있죠? 아, if는 무슨 역할과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나요? 명사절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고 부사절. 부사절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습니다. 부사절이 되는 경우가 뜻이 두 가지가 있죠? 뭐하고 뭐가요? 만약.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로서 만일 뭐뭐라면이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로서 뭐뭐일지라도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랬습니다. 명사절일 때는 뭐라고 해석합니까? 뭐뭐라면. 뭐뭐 이들만. 인지 아니, 아닌지라고 해석을 하죠. 자, 근데 이 명사절 if절은 어디에만 쓸 수 있다고 배웠습니까? 타동사의 목적어.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만 쓸 수 있다고 배웠어요. 자, 이제 하나만 더 추가합시다. 기본적으로 얘는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게 맞아요. 또 하나 쓸 수 있는 자리가 하나 더 있어요. 그때는 왜 이 얘기를 안 했냐면 이것까지 하면은 너무 여러분들 머리가 터질까봐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나왔네요. 뭐냐면 if, 가주어, 진주어 문장에서는 사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주어 자리에 못 쓰는 애죠. if가 주어 자리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원칙적으로 못 씁니다.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만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얘를 가주어, 진주어 형태로는 쓸 수 있어요. 얘가 명사 역할을 합니다. 가주어, 진주어 형태로. 그러면 이제 요거를 해석을 해봅시다. 요거를 다시 해석해 볼게요. It does not matter if 해석. 자, 뭐라고 얘기해놓고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뭐가요? 이것이 ceaseless terror of combat, 전쟁의 전투의 끊임없는 테러인지 아닌지, 고문인지 아닌지, 반복된 어린 시절의 학대인지 아닌지, 또는 one time experience, 한 번의 경험인지 아닌지, 마치 뭐와 같은 being trapped in a hurricane, 허리케인에 갇히는 것과 같은 그냥 한 번 있었던 경험인 거, 그건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건지 저건지 요건지 이런 건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devastating trauma라는 것의 원인이 어떤 것이 원인이 되는 건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네.
자, 모든 uncontrollable stress, 네네네. 통제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can, have, 가질 수 있어요. 똑같은 생물학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그 스트레스를 주는 거, devastating trauma를 주는 이 여러 가지 중에서 한 번 했니,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왔니,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통제할 수 없는 스트레스라는 것이 똑같은 생물학적 영향력을 갖는데요. 여기 뭐래요? 핵심은 바로 뭐래요? uncontrollable이래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예요? 스트레스의 원인이 뭐한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요, 예를 들어서 전투의 상황에 들어가서 그래서 맨날 사람 죽는 걸 봐요. 그래도 그 스트레스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난 트라우마에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전투가 아니라 내 옆에서 누가 싸우는 것만 봐도 난 막 심장이 벌렁거려요. 사람이 죽지도 않았어요. 근데 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왜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스트레스이기 때문에요. 되셨습니까? 그럼 보세요. 만일 사람들이 feel there is some control, 자, 몇 가지 통제력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they can exert, 그들이 exert는 무슨 뜻? 행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exert control 그러면은 통제력을 행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만일 사람들이 그들이 행사할 수 있는 몇 가지 통제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No matter how minor, 그것이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뭐가 사소하더라도 그 통제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they do far better. 그들은 훨씬 더 잘 해내더래. 어떻게 해요? 감정적으로 훨씬 더 잘 해내더래요. 누구보다 those who feel that there is nothing they can do. 잠깐만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는 말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는 말하고 같은 거네요. 그쵸. 근데 똑같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보다도 어떤 사람이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들이 행사할 수 있는 통제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좋은 결과를 얻어냅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됐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사건을 나쁘게 만드는 건 어떤 상황인가요? 통제력이 없는 상황이 사건을 overwhelm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그 사건에 의해서 압도당하게 만드는 거죠. 그 사건이 나를 압도하고 있는 게 되는 거죠. 어떤 사건이요? 통제력이 없는 사건이요.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그런 거예요. 통제력이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뭐 이런 게 들어가면 되겠네. 무슨 말인지 따라왔어요? 네. 자, 1번 해석, 외로움. 2번 싹 과학적. 원마 이건 무슨 뜻? 없죠? conscious. 얘는 conscience 아니에요. conscience라고 발음합니다. conscious고요. conscience입니다. 얘는 양심이라는 뜻이에요. 제발 단어 좀 외웁시다. 따라하세요. conscious. 의식하는. 의식하는 conscience. 컨션스. 양심. confidence는 무슨 뜻? 자신감. helplessness는요. 저 너무 혹시 NESS는 명사가 된 거고요. helpless는 뭐예요?
도움이 없는 이라는 무슨 뜻? 무기력한입니다. 근데 this가 붙어서 무기력함 이 정도가 되겠네요. vulnerable이 뭐죠? vulnerable? 취약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vulnerability 그런 거예요. 취약함. invulnerability 그런 거예요. 안 취약함, 취약하지 않아요. 강해요. 난공불락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난공불락이 뭐예요? 공격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야. 불락, 망가지지도 않는다는 뜻이에요. 난공불락의 요새 이런 말 못 들어봤나요 혹시? 아무리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는 요새란 뜻이에요. 취약하지 않다란 뜻입니다. 자, 위에서 우리가 빈칸 안에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죠? uncontrollable에 해당하는 말이 나와야 되죠. uncontrollable을 좀 길고 장황하게 설명하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죠. 맞아요? 네. 그럼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에 해당하는 말은 뭐예요? 정답 4번입니다. 좋아요. 맞아요? 이번에는 누가 해볼까요? 예빈이야. 예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세요. 기억은 정도가 아니다. 너가 왜 예빈이야? 맞잖아. 하지만요. 그러나 아니요, 메모리부터 하신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not a but입니다. 기억은 네. 플레이스? 플레이스는 뭐예요? 장소. 장소도 아니고 기억은요, 장소가 아니라 뭐래요? 기억은 뭐래요? 야, 이건 해석을 해야지. 뭐 어려운 단어도 아니지 왜 그래? 활동. 이건 활동이래. 이것이 메모리죠? 기억이라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기억은 활동이고 하나의 경험이래요. 와, 새로운 진짜. 쌤 볼래? 빨리. 내가 까먹잖아. 내가 찍어줄게. 오, 쌤 살아있어. 살아있지 죽어있냐 그럼? 쌤. 그니까 내가 짱난자. 내 손이야. 누구랑 싸우는 거지. 네. 네. 자, 기억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지금? 활동이고 경험입니다. 장소가 아니다. 귀여워. 보통 기억 그러면 이거 내 머릿속에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장소의 개념으로 보는데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활동이다라고 보네요. 특이한 관점이네요. 자, 그리고 점점해서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에 대한 설명. 야, 기억이라는 것을 장소로 보지 않고 하나의 활동이나 경험으로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when you remember something 잠깐만요. 이거를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같은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 그럼 이 remember something이 뭐가 되는 거야? 메모리가 돼야 되는 거네요. 그럼 네가 뭔가를 기억할 때 너는 뭐 해야 됩니까? 그럼 이 빈칸 안에 뭐 들어가야 돼요? 기억할 때 뭐가 필요한데? 아니 바로 연결시켜 봅시다. 아까 위에 줄에서 메모리는 뭐라 그랬어요? 활동이라며요. 활동이고 경험이라며요. 그러면 얘가 메모리였으니까 얘가 메모리일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나오는 활동과 경험이라는 말이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쵸? 그럼 나머지 문장을 보시면서 요 밑에 선택지를 보시면서 경험 또는 활동이라고 말할 만한 것을 찾아야 돼요. 네. 기억은 활동이에요. 그렇죠? 자,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약하니까 밑에 한 4-5줄 남은 거 마저 읽읍시다.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 뒤에 나오는 말도 결국은 무슨 말이 돼야 돼? 기억은 활동이고 경험입니다. 라는 말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계속 와야 되겠지. 네.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럼 간다. 당신의 기억은 또 기억이라고 나왔네요. 또 기억이라고 나왔습니다. 당신의 기억은 selective and interpretive. 그럼 뭐예요? 이게 바로 경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맞아? 선생님, 경험이고 활동이 왜 선택적이고 해석적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뭐죠? 일단 얘가 그러니까 기억이 이겁니다. 기억이 이겁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말은 다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네. And 그리고요. The mechanism driving it. 자, 그 작동 기제라는 뜻입니다. 메커니즘이라고 그러죠. 보통 우리가 한국말로. 자, 어떤 메커니즘이요? driving it. 이것을 driving, 몰고 나가는 작동 기제는 are spread, 퍼져나가죠. throughout the brain. 뇌 전체를 쫙 퍼져나가더래요. 그럼 그 작동 기제는 뭐 말하는 거야? 뇌가 장소가 아니라 경험이고 활동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바라보는 작동 기제가 뇌 전체로 퍼져나가대요. 자, two people, 두 명의 사람들이 그랬어. 두 명의 사람들이 여기서 무슨 얘기할까요? 기억과 관련된 어떤 행위를 하겠죠, 뭐. 맞아요? 네. 그럼 두 명의 사람인데 who witnessed the same event. 같은 사건을 목격한 두 사람이요. can give entirely different account. 줄 수 있습니다. 완전히 서로 다른 어카운트를 줄 수 있습니다. 어카운트는 계좌만 생각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갑자기 여기서 계좌가 나올 리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떤 사건을 목격한 두 사람이니까 뭘 줬겠어요? 의견. 의견. 근데 이제 어카운트는 의견이라는 뜻보다 보통은 설명이라는 뜻으로 외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 사건, 목격한 사건에 대한 의견과 설명을 서로 다른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당신은 기억합니다. 이 기억이 메모리죠, 지금. 맞아요? 네. 기억이 메모리가 됩니다. 됐나요? 좀 더 clearly, 좀 더 분명하게 기억한대요. What an event means to you. 사건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것을 좀 더 잘 기억한대요. 뭐보다? 그 실제적인 세부 사항보다, 이건 아니네요. 실제 세부 사항보다 당신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가 기를 좀 더 잘 기억하더래요. 그러면 기억은 여기 보세요. 여기서 기억은 뭐다? 활동이고 경험이다. 당신이 뭔가를 기억할 때 기억은 뭐다? 활동이고 경험이다. 맞아? 네. 당신의 기억은 뭐다? 활동이고 경험이다. 당신은 기억합니다. 기억은 뭐다? 뭐를 더 잘 기억한대요? 당신에게 그 사건이 하나의 사건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바이다. 어떤 하나의 사건을 기억하는 거는 그 사건이 내가 나에게 가지는 의미, 그 사건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곧 뭐다? 그것이 기억이다. 됐나요? 네. 그러면 여기엔 뭐 들어가면 돼요? 요 말이 들어가거나 요 말이 들어가거나 요 말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자, 1번. Need a good brain training program. 뭐가 필요하대요? 좋은. 뇌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대요. 그것이 활동인가요? 또는 나에게 가지는 의미인가요? 아니요. 2번. 사실상 reconstructing, 재구성하는 거래요. 이 기억이라는 것을 from, 뭐로부터? 세부적인 것으로부터의 기억을 재구성한답니다. You consider important.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부 사항으로부터 그것을 재구성하는 거래요. 그게 기억인가요? 네. 네.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마지막 문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요건 이제 국어 영역이다 얘들아. 잘 들어. 국어의 영역이야. 기억이라는 것은 당신에게 하나의 사건이 의미하는 게 기억이래요. 기억이라는 것은 당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그것을 재구성하는 거래요. 같은 말이야? 네. 정답이 2번이에요. 음. 해줄까? 네. 이게 단어가 되게 어렵게 쓰여 있을 뿐이지 사실 그렇게까지 한번 봅시다. 자, 보세요. 첫 번째 문장. 그러니까 이 글 전체는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기억은 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활동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기억은 활동이다 그래서 기억은 활동이지 라고 고개가 끄덕여지진 않잖아요.
그럼 기억은 활동이다라는 것을 계속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명들이 들어갈 거라고요. 보세요. 기억은요. 형성시켜줍니다. 뭐를요? 핵심적인 요소를, 당신 지능의 핵심 요소를 구성하죠. Everything you learn in your lifetime, 당신의 삶에서 당신이 학습하는 모든 것은요. 조직화되어지고 저장되어집니다. 몇몇 가지 방식으로. The efficiency, 그 효율성입니다. With which you access this information. 당신이 접근하는 거죠. 이 정보에 접근하는 효율성이 바로 what defines 정의 내려주는 거죠. 뭐를? Whether you have a good or bad memory. 여기에 bad memory에 대한 일단 기본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즉, 메모리, 좋은 메모리야, 기억력 좋다, 기억력 좋다, 기억력 나쁘다라는 것은 뭐가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그 정보에 접근하는 효율성이에요. 그러니까 저 옛날에 있었던 그 정보에 내가 접근하는 효율성이 좋아요. 정보에 접근하는 효율성이 좋다는 얘기는 정보를 잘 떠올린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좋은 기억을 가지고, 좋은 기억력을 가지는 거고, 그게 잘 안 떠올라요? 그럼 나쁜 기억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겠네요. 자, 과학자들은 have spent much time seeking the location in the brain. 썼어. 많은 시간을 썼어. 뭐 하느라 썼어? 찾느라고. 뭘 찾았어? 장소를 찾았어. 어디에? 뇌 속의 장소를 찾았어. 거기서 뭐 했는데? 기억이라는 것이 저장되는 장소를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찾아본 거야. 그리고 identifying, 식별한 거죠. hippocampus as possible site. 자, hippocampus라는 거는 뭐 이제 축두엽의 그 해마라는 부분이 가능한 장소로 식별을 했던 거죠. 즉, 해마가 뭐 하는 곳이다? 정보가 저장되는 곳이다 라고 학자들이 연구 결과 나온 거예요. 됐나요? 여기다 동그라미. 그러나 contrary to what many of us might think,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the latest research, 최근 연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기억은 동그라미 cannot be pinned. 핀은 핀을 꼽다라는 뜻이에요. 핀 아시죠? 네. 오핀 같은 거. 핀을 꼽다, 고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고정되어질 수가 없답니다. To any single part of the brain. 뇌의 어떤 단일의 영역에 고정될 수가 없는 거래요. 그럼 잠깐만, 기억이라는 것이 뇌 전역에 걸쳐서 있다는 얘기인 건가요? 자, 실제로 it's false, 잘못된 거래. 뭐가?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뭐가 잘못된 거래? Think of memory, 기억을 storage facility다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거래요. 기억이 뭐다? 저장 장소다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거래요. 근데 그 저장 장소는 crammed with 뭐로 꽉 들어차 있는 겁니다. Everything you have ever heard. 네가 들었던 모든 것으로 꽉 들어차 있는 저장 장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억은. 그럼 도대체 기억이 뭔데요? A place you delve inside when you want to retrieve a piece of information. 그리고 그 정보 한 조각을 다시 되찾아올 때, 정보를 끄집어내고 싶어 할 때, 당신이 delve inside, delve는 밑에 무슨 뜻이라고 나와 있냐면은 내부를 파헤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위해서 그 뇌를 파헤쳐야 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기억이라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장소가 아니라 뭐다? 활동이고 경험이다. 그러니까 요 위에까지는 싹 다 이전의 기억에 대한 뭐예요? 인식이죠. 옛날에는 메모리라는 것을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 할게 단어도 몰랐던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여기에 왜 얘가 답이 들어가야 되는지 답의 근거를 체크할 참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는데 하필 네가 피카츄를 그리고 있었구나. 피카츄가 아니면 뭐니? 예요. 참 많았을 텐데. 합시다. 네, 이거 끌게요. 하는 학생이 좀. 근데 그 마음가짐을 바꿨을 때
이건 빨리 해치워야 되는 숙제가 아니라 내가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매일같이 공부해야 되는 학습 자료다라고 생각을 바꾸시면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도 바뀔 거고요. 그 방법이 바뀌게 되면 당연히 결과가 바뀌겠죠. 고등학생이 되면은 사실은 제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고등학교가 되는 순간 뾰로롱 하고 생각이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그런 생각, 이거를 이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셔야 맞는 거지. 자, 제가 볼 때는 3번에 그 밑에서 네 번째 줄이죠. For this reason, history is said to be an excellent base. 그 다음에 나오는 on which to build a broader application. 이 부분이 아마 여러분들 눈에는 처음 보는 모양이 될 거예요. 3번 문제에 이 부분이 여러분들 입장에도 뭐야? 성경 처음 보는 형태인데 라는 모양이 여기에 처음 등장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얘 뭐야? 이거 이런 모양이 다 있는데 이런 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자, 이거는 뭐 질문이 들어온 것과 상관없이 그냥 제가 해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자, 일단 한번 문장 분석이라는 걸 해봅시다. 이러한 이유로 역사라는 것은 is said to be 뭐뭐라고 뭐뭐이다라고 말하여집니다. 이 정도가 되겠네요. 네. 자, 뭐다라고 말하여지냐면 훌륭한 기초다라고 말하여진대요. 네. 역사는 훌륭한 기초고 기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뒤에 일단 생각해 봅시다. 이 뒤에 올 수 있는 문장 성분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문장 성분은 형용사가 돼야 되겠죠. 네. 잠깐만, 명사 뒤에 붙는 형용사는요, which라는 모양이 들어가면 이걸 관계사라고 해서 요 뒤에 주어 동사가 오거나 동사 목적어가 결합되는 형태는 우리가 많이 봐왔는데 네. 그리고 여기에 전치사가 붙는 경우도 많이 봐왔는데 이 뒤에 주어 동사가 오지 않고 투부정사가 오는 경우는 이건 처음 보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런가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관계사절을요. 관계사절을 이걸 구로 축약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사라고 하는 것만 남겨놓고 요 뒤에 나오는 이 아이를 투부정사로 이렇게 전환시켜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 말에서도요. 그 한글 창제 당시의 국어의 모습이 있고 그것이 15세기 국어가 어떤 모습을 띠고 있으며 현대 국어는 이러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언어의 발전, 언어의 모습에 있어서의 발달 과정이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영어에서도요. 처음은 이런 모양이 등장을 했다가 명사를 수식하는 모양으로서 이런 모양이 등장을 했다가 이게 중간 과정에서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 길고 장황하게 쓰기보다는 가급적이면 단촐하게 쓰는 게 같은 의미를 전달한다라면 전제하에는 그게 더 좋은 거니까 얘를 축약해서 쓰는 과정 속에서 요게 요렇게 이제 요런 형태나 또는 요런 형태로 현재 분사 형용사나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축약되는 중간 과정에 요게 이 모습이 등장을 했었고요. 근데 이게 굳이 시기적으로 따지면 중세 때 등장을 했던 모양인데 안타깝게도 현대 영어에서 이 모양을 아직도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 영어를 연구하는 학자도 아니고 이게 언제적 모습일까요? 이런 걸 알 필요는 사실은 없는 거고 이것이 관계사절의 축약 형태로 있었던 애다라는 정도만 알고 얘를 해석할 줄만 알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관계대명사를 어떻게 해석하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쳤었냐면 그리고 그것이라고 해석하라고 가르쳤단 말이야. 그러면 on which만 해석을 해볼까? on which만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그것 위에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해석할 때 온 전치사에 해당이 여기 전치사를 오늘 썼으니까 그럼 만약에 여기다 with를 썼으면 그것과 함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투부정사를 그것 위에서 뭐뭐 합니다. 이렇게 그냥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물론 한국말 어순에는 이 on도 해석 안 하고 그냥 뭐뭐 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한국말 어순으로는 맞긴 합니다만 자, 그럼 한번 가봅시다. 다시 한번 볼게요. 역사라는 것은 이다라고 말하여진대요. 훌륭한 토대다라고 말하여진답니다. 그 토대 위에서 됐을까요? 여기 위치의 선행사가 이 base가 될 테니까 그 토대 위에서 to build 만들죠. 그 토대 위에서 뭘 만들어요? A broader education 더 폭넓은 교육이라는 것을 형성하고 and acquire 그리고 얻습니다. 획득합니다. 이런 뜻이 얻다라는 뜻입니다. acquire는 an informed way 자 정보가 주어진 방법이라는 것을 방식을 획득하죠. 얻어내죠. 뭐 하는 방식이냐면 think about and looking at the world 그러면 여기 the world라는 명사 목적어가 think about과 looking at의 공통 목적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정보가 주어진 방식을 얻어냅니다예요. 되셨나요? 다시요. 역사란 뭐다? 훌륭한 기초다. 역사가 기초예요. 그 역사라는 기초 위에다가 우리는 뭘 만들어요? 더 폭넓은 교육이라는 것을 하고요. 뭐 교육을 만들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교육을 실시하고요. 그리고 방법을 얻게 되는 겁니다. 뭐 위에서 얻어요? 역사라는 좋은 토대 위에서 어떤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어떤 방법을요?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문장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역사라는 것이 뭐 하는 거다? 더 폭넓은 교육을 위해서도 얘가 토대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과 세상에 대해서 사고하고 생각하는 방식의 기초가 되는 것이 역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지문이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또 해석이 잘 안 되는 거 몇 번에 몇 번째 줄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번에 몇 번? 1번에 1번에 밑에서 두 번째 문장 해서 두 번째요. 있잖아요. 거기서 네. 몰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단어요? 몰딩. 몰딩이요? 아, 몰딩이요? 네. 성형하는 대신에 이렇게 하는. 뭐라고요? 다시요? 성형하는 대신에 이렇게 해석하는. 성형이요? 네. 여기 몰드의 뜻을 써놨는데? 응? 아, 오르고. 그걸 뭐 여기만 보다고 저도 그 질문하려고 몰드가 여기 뜻이 써있어요. 포마다 몸을 밀착하다라는. 여기하고 일단 여기 있을 거 JEW는 뭐예요? J, E, WS. W. 이게 유대인이라는 뜻이에요. 어디 나와요? 그 단어가? 이거요? 4에 4번이 숙제였나요? 4개씩이잖아. 4에 밑에서 두 번째 대문자로 써야 되는데 근데 주는? 진짜요? 그러면 유대인이 맞아요. 그러니까 봐봐요. 앞에가 여기는 같은 사람인데. Chinese가 더 Chinese 얘들아. 우리가 이런 감각이 좀 있어야 돼. 여기가 중국인, 여기가 일본인, 그리고 여기가 N드면 얘도 어느 나라 사람이겠죠. 똑같이 됐어. 유태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있죠? 아, 이스라엘이 유대교라는 종교를 믿습니다. 기독교가 아니었어? 그걸 왜 네, 아니었습니다.
왜 가끔 헐리우드 영화 같은데 보면 이렇게 빵 모자 비슷한 거 이렇게 쓰고 나와요. 네. 차 타고 다니는 사람. 네. 타던데. 그 사람들도 나팔은 탈 수 있겠죠. 근데 나팔가 이스라엘의 어떤 전통적인 운송수단이나 그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왜 탈무드라는 말이 들어봤어요? 네. 그 탈무드 이야기.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자식에 대한 교육 방법을 담아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수 민족이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히틀러 있죠? 히틀러가 싹 다 잡아서 죽였던 애들이 바로 그 유태인들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굉장히 소수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큰 부를 축적한, 그래서 실제로 뭐 제가 확인해 본 바는 아닙니다만 미국의 정재계를 쥐고 흔드는 사람 중에 일부가 유대인이 많다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이게가 부자예요. 정치와 재계, 정치계와 재계,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또 그 4번까지 했으면 얘도 지금 몰라야 정상인데요. 뭐야? 요것도 해석이 안 되셔야 정상이거든요. 요 부분도 해석이 안 되셔야 정상인데 요 부분은 질문 안 들어오나요 혹시? 질문했어요. 어째요? 방금 제가. 중3 아이들 중에서 공부를 좀 잘하는 애들이 이 똑같은 교재를 쓰거든요. 하루에. 그 화목반? 아니요, 월급반이에요. 그 세 명 우주. 그 애들이 똑같은 교재를 쓰는데 내 끝을 보고 뭔지 알아요. 걔네들은 걔네들은 이제 주로 남학생들이라서 좋게 잘 얘기를 안 해요, 제가. 뭐라고? 쌍놈 새끼들 이거 지금 알아요. 아들한테 학하고의 도움을 받아 지랄을 했는데 내가. 자, 봅시다. 이 as라는 거에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요 as를 알기 전에 우리가 다른 as부터 한번 정리를 하고 갑시다. 접속사 as예요. 전치사 as가 아니라. 접속사 as와 전치사 as 정도는 일단 먼저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겠죠? 전치사 as하고 접속사 as. 전치사는 뒤에 뭐가 오고? 명사가 오고, 접속사는 뒤에 동사. 명사, 동사가 오고, 명사. 주어, 동사, 명사, 동사. 요때 as는 무슨 뜻? 뭐야? 어떤 거요? 전치사 as는 뭐뭐, 로서,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등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요 접속사 as는 뜻이 많습니다. 뭐뭐 같은 뭐뭐 사랑 기본적으로 네 가지 뜻이 있고요. 시간의 접속사, 양태. 이유의 접속사, 양태의 접속사, 또는 시간의 흐름, 뭐 또는 비례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시간의 흐름이라고 비례라고 합시다. 뭐뭐 따라라고 하는 비례의 접속사. 그래서 시간의 접속사일 때는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하시든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시든, 이유의 접속사일 때는 뭐뭐이기 때문에라고 해석을 하시든, 양태의 접속사일 때는 뭐뭐처럼이라고 해석하시고, 비례 때는 뭐뭐 함에 따라라고 해석을 하십니다. 네. 이제 5번째입니다. 뭐건데? 요 1, 2, 3, 4는요. 딱 요 모양일 때만 1, 2, 3, 4로 해석을 하십니다. 네. 5번째 as 접속사의 뜻은요. 모양이 살짝 다르기도 해요. 요거는 양보의 접속사입니다. 뭐뭐이지만 일지라도라고 해석을 하십니다. 근데 모양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가냐면요. 형용사 또는 부사가 오고요. as 다음에 주어 동사예요. 앞에 형부가 있어야 돼요? 네, 형부가 있어야 돼요. 난 형부 없는데. 생기겠죠. 형용사 또는 부사, 또 때에 따라서는
명사가 오기도 합니다. 명사가 오기도 하는데. 자, 그럼 플러스 오브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거는요,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양보의 접속사니까 양보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접속사가 do죠. 네. Though this may seem plausible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네, 같은 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seem이 무슨 뜻이죠? 뭐뭐처럼 보이다? seem 다음에는 형용사 보호가 오죠. 네. 그러니까 이 형용사 보호를 문장 앞으로 빼고 as를 앞으로 빼고 주어 동사 이렇게 쓴 거예요. 원래는. 선생님 이렇게 쓰면 되지 왜 굳이 이걸 이렇게 쓰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암기하고 있지 않으면 이 모양하고 연결짓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플러서블은 뭐 있을 법한 이 정도의 뜻이니까 이것이 아무리 있을 법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아무리 있을 법하더라도 this is not necessarily the case. be the case 그러면 무슨 말? be the case 그러면 be true라는 뜻이죠. 사실이다라는 뜻이 되네요. 아무리 있을 법해 보이지만 이것은 반드시 사실은 아닙니다. 있음직한 일이라 보여도 그것은 꼭 발생하는 꼭 사실은 아니죠. 이 정도 해석하죠. 자, 또 아니 질문 나도 뭘 나도 질문 없어요? 선일문이다. 네. 사요? 네. 그러면 그거 딱쌤님 딱 그거 오늘 어디 사실 때 들어가면 화장실도 진짜 엄청 시간에 같이 따와도 될까요? 이미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가기 전에 하라고 이미 다 일어났는데. 까도 돼요? choice 셀비 또 나야? 여기다 두셨어요. 내가 먼저 쓰고 이거 너가 내려놨어. 너무 뭐야? 내가 내려놨어. 자, 앞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네. 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몇 쪽입니다? 자, 우리 19번을 한번 볼까요? 19번. 그러니까 여러분들 숙제를 해오실 때 어떻게 해오셔야 되냐면요. 저거 했는데요. 했는데 어떻게 해오셔야 되냐면 people who are often in a hurry 이렇게 요게 하나의 주어인 명사와 수식어 형용사가 묶여 있는 거잖아. 이렇게 한 덩어리로 이렇게 해석을 해오실 때 이렇게 덩어리를 묶어내면서 해석을 해오셔야 되고 그러한 관점에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영작으로 넘어가게 되면 쌤 조대피는 거죠. 자 19번 보세요. 방금 봤던 문장인데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보실 때 덩어리 내가 생각하는 덩어리를 꾸미는 거야. 그럼 얘가 명사인 주어고 여기가 수식어니까 이렇게 구분하셔도 돼요. 근데 그 다음 여기가 동사겠죠? 그럼 여기는 대시 생략됐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나의 또 덩어리가 나오겠네. 무슨 덩어리? 목적어인 명사 덩어리가 나올 거야. They are energetic 이라고 나오고요.
자, 그들은 에너제틱합니다. 뭐 할 때 에너제틱하나요? When in most cases,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그들이 단순히 비효율적일 때 이 정도가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요렇게 한 덩어리가 돼서 얘를 수식하고 있고요. imagine이라는 동사 하나가 나왔고 이 동사의 목적어로 이만한 덩어리가 나왔고요. 그들이 에너제틱한 시점을 when 이하로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내가 묶었어요. 근데 우리 본교재를 보시면 뭐라고 돼요? 그러니까 본교재를 보시면 뭐라고 이제 해놨을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할 거란 말이야. 이렇게 끊어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까 나는 자주 서두르는 하고 사람들을 따로 봤는데 얘는 하나로 더 그러니까 요 정도는 내가 한눈에 보인다 그러면 이렇게 가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무슨 말이야? people 이렇게 쓰면 되겠네. 자, 자주 서두르는 영어로 뭐라 그래요? Who are often in a hurry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한글을 보고서 아까 이제 예림이가 그 얘기했는데 얘를 이렇게 바로 떠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선생님. 아, 이거 쉽지 않아요. 영작 연습을 많이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금방 떠올리겠습니까? 단 이 문장을 앞에 내가 썼던 그래서 내가 앞에 해석 연습을 할 때 그걸 묶어보시고 그거 하고 바로 영작 연습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좀 더 생각이 날 테니까. 근데 사실은 who are를 생략해도 상관없지 않니? 네. 주격 관계대명사하고 비동사는 생략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써도 되나요, 선생님? 어디 지워봅시다. 이렇게 써서 often in a hurry라고 써도 되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빈번하게 뭐 서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주 서두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됐나요? 생각합니다. 선생님 저는 think밖에 생각 안 나서 think라고 썼어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동사가 imagine이라고 나왔단 말이야. 선생님 think 쓰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얘도 생각하다고 얘도 생각하답니다. 둘 다 대절을 목적절로 쓸 수 있는 애요. 데디아라고 생각하다, 데디아라고 생각하다. 근데 그러면 선생님 얘는 뭘 써야 정답인가요? 아니 뭐가 정답이 아니라 둘 다 정답이에요. 다만 공부하는 학생 입장이니까 나는 얘가 생각하다라는 말을 알고 있었는데 imagine도 생각하다네. 그럼 두 개가 동의어구나. 이렇게 학습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자신들이 활기차다라고 생각한답니다. 자신들은 영어로 뭐야? themselves. 자신들이 활기차다. 그러니까 얘가 자신들이가 주어고 활기차다가 서술어 동사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들이 자 활기차대. 활기차다가 영어로 뭐야? 활기찬 energetic이라는 형용사니까 형용사는 서술어가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면 비동사를 써야 서술어가 된다 그랬지? They are energetic 이렇게 쓰면 됩니다. 됐어요? 네. 그 다음 뒤에 붙는 게 뭐뭐에도 불구하고 정도가 되네요. 요때 when이 어머나 세상에 선생님 불구하고라는 말을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 어떡하죠? when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네. 어머나 선생님 when이 그러면 불구하고라는 뜻이에요. 네, 얘가 부사절을 만드는 접속사로서 1번 뭐뭐 할 때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봐봐요. 뭐뭐 할 때라고 하면 여기 나오는 내용하고 여기 나오는 내용하고 서로 어때야 되냐면 같은 방향이 돼야 돼요. 내가 양보를 나타내는 부사절이라고 했을 때는 양보 부사절과 주절의 내용이 서로 반대 방향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럼 보십시다. 그들은 그저 비효율적이래요. 야, 걔네들이 비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비효율적인 건 마이너스네요. 그들이 비효율적이야. 마이너스지. 그들은 비효율적입니다. 이 말하고 그들은 에너제틱하대요. 에너제틱하다는 얘기는 좋은 말이죠. 네. 활기가 넘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이 말하고 이 말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면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 이 말의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면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그럼 볼게요. 뭐라고 합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그들은 그저 비효율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들이 활기차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이 자 여기 보세요. 한국말 쭉 읽어. 빨리 시작. 한번 읽어 쭉. 다 읽었죠? 네. 한국말 읽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서두른 사람들은 활기찬 게 아니라 비효율적인데 난 우리가 활기차 착각하고 있다. 착각이죠. 서두르는 사람들은 서둘렀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거야. 네. 일을 서둘러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지들이 활기찬 거다라고 착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 배워가네요. when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방향에서 부사절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고 뭐뭐일지라도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고도 해석이 되는구나. when의 또 다른 뜻을 내가 하나 학습하고 가는구나. 되셨나요? 그럼 선생님 얘가 두 가지 뜻이 다 있다라고 한다면 언제 이 뜻이고 언제 이 뜻인가요? 뭐 하라고요? 방향. 내용이 서로 같은 방향이라면 때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내용이 반대 방향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석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럼 다시 앞으로 갑니다. 다시 앞으로 가셔서 19번은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고 20번 이건 여러분들한테 이제 숙제를 내준 부분입니다. 숙제로 내준 부분이고 여기서는 긴 주어가 봐봐 영어의 긴 주어를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어떤 방식과 어떤 방식이 있어요? 긴 주어를 영어에서 주어가 졸라 길어요라는 것은 주어를 길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죠. 수식어 엄청 많이 붙이고 명사는 한 단어밖에 없는데 수식어를 열나 길게 붙이면 얘가 긴 주어가 되죠. 명사가 길기 그냥. 됐나요? 네. 또 하나는 무슨 방법이 있나요? 명사 명사 자체가 길어지면 됩니다. N이에요? N이에요. 명사 자체가 길어지면 돼요. 그럼 명사 자체가 길어지는 방법은 무슨 방법이 있어요? 명사구와 명사절을 이용해서 쓰면 명사 자체가 길어지는 거죠. 명사구의 모양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뭐하고 뭐요? 투부정사와 동명사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고요. 명사절의 모양은 5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도 역시 5개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주어 동사 입구에다 주어 동사 의문사. 의문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whatever whoever 주어 뭐 있다고요? 외웠어요? 해. whatever, whoever. 그러니까 너는 내가 적어준 건 that, if에다 의문사 what, whatever, whoever를 적어줬단 말이야. 내가 그거를 순서가 중요한 말은 아닌데 그 순서가 틀리는 순간 난 뭐라고 생각하냐면 얘 공부 안 했구나라고 생각해. 왜? 그거를 보고 그걸 외웠으면 그 순서대로 봤을 거 아니야. 내가 위아래로 그 순서로 적었으니까. 그렇지 않겠니? 네. 다음에는 꼭 외워야지. that 다음에 뭐라고 예빈아? if에다 그 다음 의문사 그 다음 what 그 다음 whatever, whoever. 다시 뭐뭐 있다고? 네. 그래서 의문사. whatever. 놀랍겠지만 우리 여러분 이거 가지고 몇 번 그 패치 테스트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아직 기억을 못하면 못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딱 머릿속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툭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지문 하나를 90초에 읽고 풀어야 되는 지문 속에서 그걸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이 됩니다. 뭐더라? 라고 하는 순간 이미 시간은 흘러가요. 자, 그럼 여기서 긴 주어라는 것은 어떤 주어를 표현하고 있냐면 1번 네, 첫 번째 수식어를 받아서 길어진 주어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봅시다. Consumption of fossil fuels at an alarming rate. 여기까지가 이렇게 끊기겠네요. 이거 오늘 숙제였다. 네, 맞아요. 자, 그럼 화석 연료의 소비입니다. 어떤 속도 비율로요? 알람 굉장히 빠른 놀랄만한 속도로 화석 연료를 소비하는 것은 can lead to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네요. 네. 그것은 더 항상 멀리 갈수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그리고도 이게 익숙해지면
그리고도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여기에 접속사가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 네. 그것은 can further result in 더 나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얼어요. melting 녹아요. of polar ice cap. ice cap은 극지방의 빙하가 되는 거죠. 네. 극지방의 빙하의 녹음, 빙하가 녹는 결과를 초래하죠. 네. and an increase, 그리고 증가를 초래합니다. 그럼 여기서 melting 목적어가 얘가 목적어 이렇게 해수면에 있어서의 증가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병렬은 아니죠. 어떤 게요? 목적어. 목적어 사이의 병렬이죠. 그건 ing고 문자는 병렬이죠. 네. 그래도 병렬이야? 그렇죠. 제가 그래서 병렬을 항상 뭘 생각해요? 그러니까 병렬은요. 내용상 서로 대등하면 병렬입니다. 내용은 다른. 내용을 먼저 봐서 내용상 대등하면 병렬이고요. 그리고 나서 가급적이면 형태를 맞출 수 있으면 맞추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melting을 대신할 수 있는 한 단어짜리 명사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는 명사와 안 돼요? 명사에 보세요. 상식적으로 원래 melting 그러면 뭐뭐가 녹다잖아요. 네. 그러면 얘가 동명사라면요. 뒤에 목적어를 바로 쓸 수 있어요, 사실. 아, 근데 ove를 썼다는 얘기는 얘가 동명사가 아니라 명사적 성질이 강하게 돼버린 겁니다. 네. 많이 어려운 말이고 몰라도 되는 말인데 동사에 ing를 붙이면은요. 동사적 성질이 더 강한 동명사라고 네. 부릅니다. 근데 그 동명사가 예를 들어서 동사에 ing 붙인 건데 예를 들어서 앞에 어나 더가 붙어버렸어요. 그럼 관사잖아요. 네. 관사는 명사 앞에 붙이는 놈이거든요. 네. 그럼 ing 동명사였다가도 얘가 더라는 또는 어라는 관사가 붙어버리면 얘는 명사화가 돼버려요. 동사적 성질보다 명사적 성질이 더 세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뒤에 명사를 쓰지 못하니까 여기다 전치사를 쓴 거거든요. 얘는 하나의 명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devote 그러면 자 보세요. devote를 보는 순간 저 뒤에 어딘가는 뭐가 오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단수동사. to가 오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devote가 무슨 뜻인데? 표. 투표요? 투표는 무슨 뜻이? 아, 그냥 vote가 투표죠. 뭐를 투표라고 생각했을까를 잠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vote가 투표하다라는 뜻이고요. 반대야. devote는 D2가 붙어서 얘는 바치다, 헌신하다라는 뜻입니다. 아, 맞다. 바치는 것도 주는 거네요. 주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는 대부분 to 명사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요 뒤에 뭐가 붙은 거예요? 이걸 to find 이렇게 쓰면 틀려요. to find라고 써도 틀린 것처럼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요? to 정사라는 게 영어에 있기 때문에. 그럼 to find 그러면 이거 틀리기 쉽습니다. to find이라고 쓰셔야 돼요. 왜요? 이때 to는 투부정사의 to가 아니라 전치사 to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헷갈릴 것 같아. 그래서 시험에 내는 거예요. 매정하다, 매정.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바치는 겁니다. 바칠 땐 누구한테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에 바쳐요? 찾는 데에 바칩니다. 뭘 찾아요? What's important to 우리에게 us? 무엇이 중요한지. 그렇죠.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찾는 데에 시간과 에너지를 바치는 것은 됐어요? 네. 결과적으로 will bring about. bring about은 무슨 뜻? 가져오다. 얘도 초래하다. lead to하고 동의어입니다. cause하고 동의어예요. 가져다 줄 겁니다. much more effective. 훨씬 더 효과적인 allocation은 할당이라는 거죠. 할당? of our spiritual resources. 우리의 정신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할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러니까 정신 자원을 여기에 뭐 3만큼, 여기에는 10만큼 이런 식으로 할당 배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할당 배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devote를 보는 순간 어머나 얘가 to가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쉬운 문장이 돼서 여기까지를 주어로 묶어내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devoting 바치는 것입니다. 뭘 바쳤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다 바쳤죠? 찾는 데다가 바쳤네요. 뭘 찾는 데 바쳤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찾는 데다 바치는 것은 됐나요? 결과적으로 가져다 줄 겁니다. 뭐를요? 훨씬 더 효과적인 배분을 가져다 줄 거예요. 뭐를 배분하고 있나요? 우리의 정신적 자원을 배분하고 있게요. 자, 그럼 우리 저 뒤에 워크북에 얘를 영작으로 바로 가봅시다. 네. 21번으로 가볼게요. 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바치는 것. 바치다가 영어로 뭐였죠? 이거 devote. 근데 바치는 것 그랬으니까 뭐라고 쓸까요? 써볼까요? devoting입니다. our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our time and energy. 그렇죠. 우리의 시간 and 에너지. 바치는 겁니다. 야, 선생님 여기는 어디에게라는 말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라리 devote는 to랑 붙어 다녀를 기억하고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네. 자, 어디다 바쳤어요? 찾는 것에다 바쳤죠. 이걸 우리말 해석에는 찾는 것에다가 뭐 이렇게 해석해 놓으면 to를 써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국말로 찾는데 그럼 잠깐만 대는 영어로 뭐죠?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자, 어디다 바쳤어요? 찾다라는 것에 finding에 바쳤습니다. 뭘 찾았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 것은 영어로 what이죠? 네. 우리에게 중요한 것 영어로 what's important. To us. 자, 우리에게 중요한 거네요. To us.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찾는 데 바쳤습니다. 네. 자, 그것은 궁극적으로라는 부사는 뭐 eventually라는 거랑 뭐 ultimately 뭐 이런 부사를 쓰면 돼요. 자, ultimately 또는 eventually라는 부사 쓰고요. will bring about 가져다 줄 겁니다. 불러다 줄 겁니다. 선생님 불러다 주다가 뭐죠? 아, 모르시면 그냥 보시라고요. 아, bring about이 뭘 가져다 주다라는 뜻이구나. 네. 자, 뭘 가져다 줄 거래요? 할당을 가져다 줄 때고 여기다 할당을 먼저 써야 되는 겁니다. 네네. about allocation을 가져다 먼저 써야죠. 네. 자, 뭐의 할당이에요? bring about 자원이. 이거 안 썼다. 이거 무슨 훨씬 더 효율적인 할당이네요. 할당을 수식하는 말이 여기 붙어야 되네요. 그럼 훨씬 더 효율적인, 더 효율적인이 뭐야? more then. effective 이렇게 쓰면 되겠죠. 나는 필요 없어? 네, 네. 왜 없어요? 보다라는 명사,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만약에 있으면 있어요? 당연하겠죠? 네네네. 그럼 더 효율적인인데 훨씬이라는 말을 여기다 하나 더 써야겠네요. 그러면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를 하나 쓰시면 되겠네요. more. 있으니까 네. much more effective allocation of 뭐를 할당했죠? 정신적 네, 정신 자원이네요. source. Our spiritual resource. 시스? resource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여기 내수 안 붙여요? 네, 아쉬워 벌써 여기. 되셨어요? 아쉽다. 네. 자, 아쉬워. 이런 식으로 26번까지를 여러분들이 영작을 다 해갖고 오셔야 됩니다. 앞에 네. 해올게요. 여기까지를 다 정답. 영작을 해오시고 다음 시간에 또 이 교재는 다 지참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